테슬라 투자 소식입니다. 테슬라, 인도네시아의 전기차와 배터리 공장 건설 추진. 미국 전기차 제조업체 테슬라가 인도네시아의 전기차와 배터리 공장을 건설한다. 인도네시아 투자부 장관인 발릴 라하달리아에 따르면 테슬라는 인도네시아에 전기 자동차와 배터리 공장 건설에 투자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올해 테슬라가 인도네시아에 진출한다고 라하달리아 장관은 덧붙였다. 그러나 그는 테슬라가 인도네시아에 진출할 구체적인 시점을 공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왜냐하면 양측은 아직 합의서에 서명하지 않았고 테슬라의 구체적인 투자 금액은 여전히 기밀 상태이며 정식 계약 체결을 기다려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테슬라는 최근 인도네시아와 자주 연락을 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 측과 테슬라 팀이 협상 중이며 최근 몇 주 동안 많은 인도네시아 협상팀 책임자들이 텍사스를 방문했으며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를 만났다. 인도네시아 현지 언론은 테슬라가 중부자바의 전기차 공장 건설을 고려하고 있다고 전하였으며 인도네시아 측과 테슬라 팀은 이에 대해 협상 중이며 연말까지 안정적인 투자 계획에 도달하기를 희망한다고 보도했다. 중부자바는 인도네시아의 주가운데 하나로 자바섬 중앙에 위치한다. 니켈 광석 자원이 풍부한 인도네시아는 많은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와 전기차 제조사들의 투자 대상이 되고 있다. 지난해 9월에 LG에너지솔루션과 현대차 인도네시아의 합작 배터리 공장이 착공했다. 2019년 6월 토요타는 인도네시아에서 전기차 개발에 20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인도네시아는 또한 풍부한 니켈 광석 자원을 활용해 배터리 및 기타 관련 산업을 개발하고 있으며 2020년 1월에 니켈 광석 수출을 금지했다. 올해 초에 인도네시아는 니켈 광석 수출 금지 조치가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다고 밝힌 바 있다. 애플 투자 소식입니다. 제로 코로나에 당황한 애플, 인도 동남아로 생산기지 이전 가속. 중국의 엄격한 제로 코로나 방역 조치에 당황한 애플이 중국에 집중된 아이폰 위탁 생산 기지를 인도와 동남아시아 등으로 옮기려 한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다. WSJ는 해당 사안의 정통한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애플이 최근 중국의 지나치게 까다로운 코로나19 봉쇄령 등을 이유로 일부 위탁 생산업체와 기지 이전 방안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애플은 미국과 중국 간 갈등 심화로 인한 피해 확산을 우려해 코로나19 팬데믹 이전부터 중국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제조 기반을 다각화하는 것을 모색했다. 그런데 최근에는 중국의 코로나19 봉쇄로 생산 차질이 빚어지면서 다각화의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팀 쿡 애플 최고 경영자는 지난달 우리의 공급망은 전 세계적이고 애플 제품은 어디에서나 생산된다며 계속해서 공급망 최적화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애플은 노동력이 풍부하고 생산 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인도와 동남아시아를 눈여겨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아이폰과 아이패드, 맥북 등 애플 제품의 90% 이상이 중국에서 제조되고 있다. 미국과 중국 두 나라의 갈등 상황을 고려하면 지나친 중국 의존은 잠재적인 위험 요소라고 WSJ는 지적했다. 이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중국이 비판을 자제하고 중국 일부 도시에서 코로나 봉쇄령이 진행되면서 애플의 중국산 제품 줄이기 구상도 더욱 강화됐다고 분석했다. 애플 위탁 생산업체인 대만 폭스콘과 위스트론은 이미 인도 공장에서 현지 판매용 아이폰을 생산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에 본사를 둔 애플의 위탁 생산업체들은 중국과 인도의 외교, 경제적 갈등 때문에 인도 현지 공장을 세우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과 인도는 2020년 국경 문제로 충돌했고 지금까지도 앙금이 풀리지 않은 상황이다. 최근 인도 규제 당국은 중국 스마트폰 제조업체 샤오미에 대해 불법 해외 송금 혐의를 적용해 거액의 자산을 압류했다. 이 때문에 아이폰 생산 업체들은 중국보다는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국가에 더 많은 관심을 두고 있다고 WSJ는 설명했다. TSMC 투자 소식입니다. 패키징 기술 힘주는 TSMC, 삼성은 큐브로 추격. 대만의 TSMC가 차세대 패키징 기술로 신제품 양산에 나선다. 치본 웨이퍼온 서브스트레이트 기술을 업그레이드한 COOSL로
이르면 내년부터 본격적인 생산에 들어갈 계획이다. 업계에 따르면 최근 대만의 입전문 매체 디지타임스는 이 같은 내용을 보도하고 TSMC가 CoOSL로 인공지능 전용 칩을 생산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CoOS는 TSMC가 2012년 발표한 패키징 기술이다. 로직칩과 고대역 폭 메모리 등 여러 칩을 나란히 배치, 동일한 기판 위에서 패키징할 수 있다. 칩 간의 물리적 거리가 좁아져 실장 면적이 줄고 데이터 처리 속도가 빨라지는 등의 이점이 있다. CoOSL은 CoOS와 통합 팬아웃의 장점을 결합한 것이다. 이 기술은 로직과 메모리 등 칩의 연결에 로컬 실리콘 인터포저를 사용한다. 결과적으로 데이터 처리 속도가 빨라지고 공간 및 비용 측면에서도 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TSMC는 미세 공정과 함께 패키징 기술력을 강조하면서 고객사들을 끌어들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CoOS는 그래픽 처리 장치나 AI용 반도체 등 고성능 컴퓨팅에 적합한 기술이다. 반도체 미세 공정 기술이 한계에 봉착한 가운데 차세대 패키징 기술로 고성능 반도체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업계 관계자는 미세 공정이 한계에 봉착한 상황에서 패키징 기술력이 파운드리 기업 간 경쟁력을 가르는 요인이 됐다면서 패키징 기술은 업체 간 차별화를 위해서도 앞으로 더 중요해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보잉 투자 소식입니다. 보잉의 새 우주택시 이스즈에 성공적으로 도킹. 미국 보잉사의 스타라이너가 국제우주정거장과 도킹에 성공했다고 엔가젯 등 외신들이 보도했다. 스타라이너는 무인 시험 비행을 위해 19일 미국 플로리다주 케이프 카네버럴의 우주군기지에서 발사된 후 26시간 만인 20일 오후 이스즈에 도킹에 성공했다. 보잉의 CST-100 스타라이너는 이스즈로 우주 비행사를 실어 나르는 우주 택시 서비스에 투입될 유인 캡슐이다. 스타라이너는 2019년 12월 이스즈에 첫 번째 도킹을 시도했지만 소프트웨어 문제로 인해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작년 8월 보잉은 우주선 밸브 문제로 또다시 스타라이너 발사 계획을 취소해야 했다. 이번 이스즈 도킹 과정도 순조롭지는 못했다. 이륙 31분 후 이스즈로 가는 목표 궤도에 진입할 때 작동해야 할 4개 추진기 중 2개가 고장났다. 다행히 비상용으로 설치한 백업 추진기 덕분에 궤도 진입에 성공할 수 있었다. 마지막 도킹 과정에서도 도킹 시스템의 결함으로 스타라이너는 우주정거장을 9m 앞두고 1시간 동안 대기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스타라이너는 앞으로 5일 동안 이스즈에 도킹된 상태를 유지하며 이후 이스즈를 떠나 낙하산을 타고 뉴멕시코 사막에 착륙하게 된다. 이 우주선이 성공적으로 지구로 돌아온다면 보잉은 이르면 올가을 우주비행사를 궤도에 보내는 유인 시험 비행에도 도전할 예정이다.